자, 그러면 137쪽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이 최근에 출제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뭐 1개, 2개 정도 나오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3개까지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탄력성은 1개 파트에서만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오늘 집에 가서 공부를 할 때는 역순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탄력성을 먼저 보고 균형, 수요 공급의 변화, 유량과 차량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순서대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137쪽의 수요 공급의 탄력성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시는 탄력성은 뭐 가격 탄력성입니다.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 탄력성 기호는요,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제가 앞으로 요렇게 하면 요거 탄력성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자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듯한 그런 모양의 기호를 탄력성 기호라고 하고요. 가격 탄력성은 이제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량이 얼마나 변하느냐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가격이라는 것을 자극이라고 보면 돼요. 자극 줬을 때 양이 얼마나 반응하느냐로 탄력성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격을 10%만큼 변화시켰어요. 만약에 근데 량도 10%만큼 반응이 와요. 그땐 탄력성의 값이 1이 되어서 우리는 이것을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읽어요. 그리고 단위 탄력적이 탄력성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되고 자극을 10을 줬을 때 반응이 20%만큼 양의 반응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10분의 20이니까 1보다 커지죠. 그때는 탄력적이다라고 불러요. 자, 자극 10의 반응이 5%밖에 오지 않았다. 탄력성이 10분의 5니까 0.5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얘는 1보다 작아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력성은 기준점이 1이고요.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1이면 단위 탄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극을 10을 줬을 때 반응이 전혀 없는 경우. 제로. 그럼 탄력성의 값도 제로가 나오거든요. 이걸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마지막으로 자극 10의 반응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무한대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탄력성의 값이 무한대가 되어서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 또는 기호라고 할까요? 세 개를 보시면 1, 0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1은 기준점, 0은 최소값, 무한대는 최대값이 됩니다. 가격 탄력성은 0 밑으로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좀 이따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배울 텐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거든요. 근데 가격과 수요량 사이가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와요.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좀 이따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절대값이라는 걸 씌울 거예요. 마이너스 값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최소값이 0, 1과 비교하고 최대값은 무한대다. 자, 그런데 이 가격 탄력성하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 반비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탄력성이 클수록,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작아요. 완만하고. 탄력성이 작을수록 기울기는 커요. 기울기가 크다는 말은 가파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다는 말은 1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작다. 완만하고. 탄력성이 작다. 즉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크다. 기울기는 급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완만해지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급해진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처리를 할까? 자, 보시죠. 제가 이걸 좀 빨리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는 어떤 기울기를 그려드릴 거냐면 조금 완만한 기울기를 한번 그려보고요. 두 번째는 조금 가파른 기울기를 한번 그려보고요. 세 번째는 수평, 네 번째는 수직 이렇게 한번 그린 다음 요 사람 한 사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등산하는 사람이에요. 등산객. 이 등산객의 머리를 콕 하고 찝어요. 이렇게 콕 이렇게 찝습니다. 인연 뽑는 기계 같은 걸로 이렇게 찝어요. 집어서 등산로 출발점 4개다 딱딱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을 자극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극. 그리고 반응을 지켜봤을 때 반응이 많이 오면 탄력이고요. 조금만 오면 비탄력이고요. 전혀 없으면 완전 비탄력적이고 그 다음 반응이 엄청나게 오면 완전 탄력적이고 그래요. 근데 완만한 기울기의 등산로는 많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런 길은 탄력적이다 하시면 돼요. 좀 가파른 기울기는 많이 못 움직여요. 이렇게 힘들어서. 그럼 이거는 비탄력적이다. 반응이 적게 오니까. 자, 등산으로 단련된 몸을 일반 평지에다 위치시키면 엄청나게 많이 움직여버립니다. 이런 길은 완전 탄력적이다. 그리고 수직길에 등산로에 떨어뜨려 놓으면요, 한 발짝도 못 움직이죠. 반응이 전혀 없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울기를 보자마자 탄력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등산한다. 그때 반응을 지켜보자.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거 완전 탄력. 이거는 그냥 탄력. 이거는 비탄력.
이거는 완전 비탄력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참고로 하나가 더 남았죠, 사실은. 탄력성이 1인 경우가 있죠. 1인 경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위 탄력적이라고 했는데 단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어떤 기울기가 나오냐면 45도 기울기가 나옵니다. 45도 기울기. 45도 기울기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탄력성 1일 때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직각 쌍곡선이다. 중요하진 않은데 직각 쌍곡선이라는 기울기가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사실 이게 마주보고 있는 쌍곡선이 나와야 되는데 수요공급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가격 100원, 200원, 300원은 있는데 수요공급 이론에서는 가격 마이너스 100원, 마이너스 200원 그런 개념은 없어요. 양 10개, 20개, 30개는 있는데 양 마이너스 10개, 마이너스 20개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수요공급 이론에서는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은 존재하지 않고 1사분면만 존재합니다. 뭐 어쨌든 뭐 중요하진 않고 이제 요걸 갖다가 직각삼곡선이라고 읽어주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평이면 완전 탄력이고요.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이에요. 가파르면 비탄력이고요. 완만하면 탄력이고요. 직각삼곡선의 형태가 단위 탄력적이다. 1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격 탄력성의 종류 5가지를 와 기울기의 연결까지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배우시는 탄력성은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A의 비탄력성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A의 비탄력성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B 변화율 분의 A 변화율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B 변화율 분의 A 변화율. 자, B 변화율 분의 A 변화율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이렇게 뒤에 것 변화율 분의 앞에 것 변화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뒤에 것 변화율 분의 앞에 것 변화율. 이게 B 변화율 분의 A 변화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시는 탄력성은 꼴랑 4개밖에 없어요. 4개에서 장애 같은 경우는 세 문제가 나버렸다는 거예요. 4개에서. 4개에서 세 문제 같으면 할만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여러분들 생각이 다르네요. 예. 그럼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고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습니다. 이거 보는 순간 느끼는 바가 딱 있어야 됩니다. 가격 탄력성이 2개 있구나. 가격 탄력성은 2개. 아까 배웠던 거. 가격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 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 하고 2개가 있고요. 나머지 2개 탄력성은 수요와 관련되는 가격 탄력성은 아니고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공식을 처리할 때는 뒤에 거 변화율분의 앞에 거 변화율이다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어떻게 구하냐면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하시면 됩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항상 뒤에 거 변화율분의 앞에 거 변화율 이렇게 하시면 탄력성의 공식이 구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유일하게 뒤에 거 변화율분의 앞에 거 변화율 하셔서는 안 되는 공식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에요. 얘는 교차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얘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따온 거예요, 탄력성 공식이. 그래서 앞에다가 쓸 단어를 좀 이따 생각하시고요. 한 번 더 써주세요, 공식을.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그리고 제목을 한번 봅시다. 뭐요? 교차. 도로 2개 만나면 교차로 그랬잖아요. 재화가 2개 나와요. 앞에다가 XJ, YJ. 이걸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공식은 XJ 가격 변화율분의 YJ 수요량의 변화율. 요 앞에다가 XJ, YJ를 쓰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4개를 일단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가격 변화율분의 공급 변화율.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가운데 2개를 먼저 봅시다. 왜냐하면 가운데 2개 탄력성은 앞에서 배우고 왔던 거거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요, 이 값이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아무 관련이 없는지, 즉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제로인지가 중요한데,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면 정상제고요, 마이너스면 열등제고요, 제로면 중간제라서 우리가 아까 소득의 정열중 했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소득과 수요가 비례관계면 정상제, 반비례관계면 열등제. 교차에는 대보독이라고 해가지고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면 대체제, 마이너스면 보완제, 아무 관련 없으면 독립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대체제는 한 놈 가격 상승하면 나머지 한 놈 수요가 증가되고, 한 놈 가격이 떨어지면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감소된다. 가격과 수요의 관계. 한 놈 가격이 올라갈 때 나머지 수요가 감소되고, 한 놈 가격이 떨어질 때 나머지 수요가 증가되면 이거는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2 탄력성 꼴랑 4개밖에 심이 안 나오는데 그 중에 2개를 앞에서 배워버렸다고요. 남아있는 게 2개밖에 없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아까 제가 살짝 언급을 했었죠. 자, 보세요. 가격을 10% 올려요. 수요량이 20% 줄어요. 탄력성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가격을 10% 내려요. 수요량이 20% 늘고 그럼 탄력성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는데 아까 제가 가격 탄력성은 최소값이 0이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유일하게 절대값을 씌웁니다. 절대값. 절대값 씌우는 이유는 마이너스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 참고로 2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도 2고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도 2니까요. 절대값은 안에 있는 부호를 관계없이 플러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다음 주에 또 봐요. 예. 다음 주 이 시간에 벌써 가셨네. 예. 자, 급하시면 가셔도 돼요. 급하시면 이보다 부동산 학교보다 급한 일이 분명히 있겠지, 그죠? 예, 있겠죠. 이게 제일 급한데 지금. 아무튼 자,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0. 누구 덕분에? 절대값 덕분에. 누구랑 비교하고 1. 최대값은 무한대. 이렇게. 근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굳이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뭐예요? 증가해요. 가격과 공급량은 원래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지 않고도 최소값은 얼마? 0. 1과 비교하고 최대값은 무한대. 결국 가격 탄력성 종류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안 되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를 씌워서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로 만들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과 공급량이 원래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필요가 없다. 우리가 배우시는 탄력성 공식 4개 중에 유일하게 절대값이 나오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저랑 계산 문제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 보세요. 계산 문제.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부터 조금 더 정확하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먼저 첫 번째, 최초점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을 한번 구해보고요. 두 번째는 중간점, 중간점을 평균점이라고 하기도 해요. 평균점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먼저 최초점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격의 변화율을 구해야 되잖아요. 예, 가격의 변화율을 어떻게 구하냐면 원래 가격분의 가격 변동분 하시면 돼요. 원래 가격분의 가격 변동분 하면 가격의 변화율이 나와요. 이거 분의 원래 수요량 분의 수요량 변동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초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할 때는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시작.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정확히 구하는 공식입니다. 중간점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은요. 원래 가격에다가 변동된 가격을 더해. 변동된 가격을. 그리고 둘 사이에 변동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나누기 2를 때려줘요. 왜 나누기 2를 해주냐면 평균 내야 되니까. 원래 수요량에다가 변동된 수요량을 더해. 그리고 둘 사이에 변동분 하신 다음에 나누기 2를 때려줘요. 우리 평균 날 때 나누기 2를 때리잖아요. 개론 80점, 민법 40점. 그럼 두 개 합치면 120점. 나누기 2 하면 얼마? 60점. 이 60점이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두 개 더한 다음에 변동분 해주고 나누기 2 때리면 되고, 두 개 더한 다음에 변동분 해주고 나누기 2 때리면 돼요. 근데 위에도 나누기 2가 있고 밑에도 나누기 2가 있으면 뭐가 돼요? 약분되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2는 제가 생략할게요. 그래서 평균점, 중간점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 따라해보세요.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시작. 그럼 최초점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은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하시면 되고, 중간점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은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하면 되는데, 제가 문제를 각각 한 개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4분의 5분의 2분의 3. 4분의 5분의 2분의 3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가운데 두 개 이거 곱한 게 이게 분모로 가요. 분모. 첨가 마지막 곱한 거 이게 분자로 가요. 그럼 이게 어떻게 구해지냐면, 자, 2, 5, 10, 10분의 3, 4, 12, 10분의 12가 됩니다. 답은 1.2가 되겠지. 1.2는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탄력. 1보다 크니까. 한번 해보죠, 그러면. 9분의 8분의 7분의 6. 자, 그러면 7, 8에 56. 밑으로 가고. 맞죠? 예. 6, 9, 54. 56분의 54.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 제가 좀 이따 교재 어디에 있다라고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가격이 1,000원 했어요. 그때 양이 200개예요. 근데 가격이 1,200원으로 올랐어요. 1,200원으로. 이때 양이 140개로 줄었어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뭐하면? 오르면 양은 뭐하지? 줄지. 맞아요? 이때 탄력성을 구해봐라. 최저점을 기준으로.
자, 최초점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시작.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원래 가격이 얼마예요? 1,000원. 또 대답하세요. 변동분은? 200입니다. 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변동분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변동분은요, 1000에서 1200으로 가면 200개만 변동된 거예요. 맞아요?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요량 200. 변동분은? 변동분? 얼마라고, 얼마? 변동분 얼마? 마이너스 60입니다.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 왜냐면 200개에서 260개가 돼야지 변동분이 60이고요. 200개에서 140개가 되면 변동분은 마이너스 60입니다. 60과 마이너스 60은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혹시 그냥 60 하신 분 괜찮아요. 절대값을 씌울 거기 때문에. 근데 표정이 절대값을 씌울 예정이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데 우리 요거 계산할 때 약분 좀 하고 갑시다. 약분. 요거 5분의 1이잖아요. 표정이 이상하네. 약분 별로 안 좋아하네 보니까. 안 좋아해도 약분하세요. 그래야지 계산이 쉬워요. 요거 약분하면 10분의 3이 됩니다. 20으로 약분하면. 맞죠? 예. 그럼 요거 얼마 분해? 10분의 15가 돼요. 맞아요? 탄력성이 얼마가 됩니까? 1.5. 탄력이 비탄력이에요? 탄력적이죠. 이렇게 구하면 되고. 혹시 이제 이게 최초점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이 아니고 중간점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이다. 기출문제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출문제 어떻게 하면 나온 적이 있냐면, 가격이 11만 원이다. 11만 원. 그때 양이 108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가격이 9만 원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양이 99만 떨어지니까, 아니죠. 원래 92개였다가 108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격 11만 원에 양 몇 개? 92개. 맞죠? 근데 가격이 얼마로 바뀌니까? 9만 원으로 바뀌니까 양은 몇 개? 108개. 맞아요? 그럼 가격이 많으니까 떨어지니까 양이 많다, 증가한다. 원래 최초점으로 구하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1분의 2분의. 맞죠? 그 다음에 92분의 16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쵸? 근데 중간점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두 개를 다 하셔야 돼요. 가격을 두 개 다 하세요. 얼마? 20. 둘 사이 변동분은 2. 더 쉬워요, 더 쉬워요. 양 두 개 다 하세요. 200. 한참 걸리는 것 같은데, 한참 걸리는 것 같은데? 얼마? 16. 맞아요? 이게 중간점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작.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원래 여기다 나누기 때려줘야 되는데 중간을 내는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이거 2로 약분하면 몇 분의 몇? 10분의 1. 이거 4로 약분하면 얼마? 50분의 4. 그럼 얼마 됩니까 이게? 50분의 40이 되고 탄력성 얼마? 0.8. 0.8은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 얘는 탄력, 비탄력? 비탄력. 제가 좀 이따 교재 어디 있다고 얘기 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공식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점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시작.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중간점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 어떻게 구한다고요?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이 문제를 왜 풀어드리냐면 1분 안에 한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리고 이런 문제 놓치면 나중에 두고 후회합니다. 오히려 이론 문제보다 더 쉬운 계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난이도 최하. 계산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 최하입니다. 계산 문제 중에서는. 그들 사이에서는 얘들이 난이도 최하 취급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문제랑 비교하면 뭐 난이도가 전혀 없진 않죠. 그렇지만 계산 문제랑 비교했을 때는 난이도가 최하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10번 보세요. 여러분들 저기 알고 계시겠지만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은 늘어요, 줄어요? 줄죠. 근데 수요량 주는 걸 제가 조금 입체적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막연히 준다 하지 말고 입체적으로. 예를 들면 수요량이 주는데 안 사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림이. 입체적이죠? 예. 안 사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 가격 올렸더니 안 사고 도망가는 거예요. 갑시다. 첫 번째 도망 많이 갔어요? 적게 갔어요? 그럼 반응이 많이 왔네 얘는? 수요가 탄력적이라 그래요. 첫 번째는 탄력적인데 두 번째는 도망가긴 갔어요. 그죠? 근데 조금밖에 안 갔어요. 반응이 적게 왔어요. 수요가 비탄력. 자, 그럼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떨 때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랑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가격 올릴 때 도망 잘 가면 탄력, 도망 잘 못 가면 비탄력. 이번에 가격 내려볼까요? 내렸을 때 내리면 사러 와요, 안 사러 와요? 사러 오지. 엄청 사러 오네. 엄청 사러 와요. 수요가 뭐예요? 탄력. 한 놈만 딱 사러 왔어요. 별로 안 사러 왔어요. 수요가 비탄력. 결론 냅시다. 자, 가격 올릴 때 도망도 잘 가고 가격 내릴 때 많이 사러도 오고 그럼 수요가 뭐라고? 탄력. 가격 올려도 도망 잘 못 가고 내려도 별 재미 못 보고 그럼 수요가 뭐? 비탄력. 자, 그러면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 되고 어떨 때 수요가 비탄력적이 되는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체재가 많으냐 적으냐 중요합니다. 용도 전환이 용이하냐 곤란하냐 중요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이냐 상부금융 부동산이냐 중요합니다. 장기냐 단기냐 중요합니다.
사치제냐 필수제냐 중요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콜라. 대체제 많은 편, 적은 편. 많은 편. 콜라의 대체제를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이다, 환타, 밀키스, 오란시, 암바사, 써니텐. 써니텐까지. 그럼 대체제가 많지. 근데 가격이 다 500원이에요. 다. 근데 콜라 가격을 달랑 50원만 딱 올렸습니다. 콜라 가격만. 그러면 콜라 사 먹을 이유가 없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수량 쬐끔 감소, 많이 감소. 많이 감소. 반대로 콜라 가격을 500원 하던 걸 달랑 50원만 딱 떨어뜨립니다. 다른 데서 많이 사러 와요, 안 사러 와요? 엄청 사러 옵니다.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근데 쌀을 대신할 재원은 많다, 많지 않다? 많지 않다. 유도리 있게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또 여기서 분입법 못하고, 선생님, 쌀을 대신할 재원가 매우 많잖아요. 빵, 라면, 잡곡, 보리, 현미, 옥수수,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참 유도리 없는 사람이죠. 제가 지금 대체제 적은 거 예를 들고 있는데 억지로 대체제를 찾아서 저를 괴롭히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원활한 수업을 진행을 위해서 쌀은 대체제가 많아요, 적어요. 그러면 적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인생을 이렇게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억지로 막 찾아와가지고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당황하게 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쌀은 대체제가 많은 편, 적은 편? 좋아요. 유도리 있네. 유도리 있어. 쌀 가격이 6만 원짜리입니다. 6만 원짜리. 20kg 한 가마니 6만 원. 좀 비싼 거 먹어봅시다. 6만 원 하면 20kg 6만 원짜리 있잖아요. 고시가리 이런 거. 잘 몰라요? 예. 좋은 품종인데. 아무튼 쌀 가격 6만 원짜리 갔다가 이번에는 아까처럼 달랑 50원 아니고요. 한 2만 원 올려버려요. 8만 원. 6만 원짜리 8만 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줄어요. 도망 잘 못 간다고. 그럼 쌀 가격을 막 6만 원 하던 걸, 자, 50% 세일 3만 원 해보겠습니다. 그럼 쌀을 엄청 많이 먹나? 그렇지도 못한다고. 하루 세 끼 정해져 있다고요. 쌀이 막 50% 세일해가지고 싸면 쌀을 막 가득 사놓고 애들한테 하루에 10끼를 먹여버리는 거죠. 애들이 막, 엄마 더 이상 못 먹겠어. 배불러요. 토할 것 같아요. 그래도 먹어. 지금 쌀이 싸니까 먹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고 한들 수량이 조금밖에 못 증가한다는 겁니다. 결론. 대체제 많으면 도망 잘 가서 수요 탄력. 적으면 도망 못 가서 수요 비탄력. 용도 전환이 쉬우면 도망 잘 가요. 수요 탄력. 전환이 어려우면 수요는 비탄력. 다시. 여러분들 주거용은 용도 전환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가고, 아파트에서 빌라로 가고, 빌라에서 또 아파트로 오고 하는데, 하루밖에 안 걸려요. 하루밖에. 이사하면 된다고. 근데, 당구장, 학원, 호프집, 노래방 같은 상가 건물은요, 호프집에서 노래방하고, 노래방에서 학원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이사하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설비, 다 바꿔야 돼요. 전환이 어려워요. 공업용, 가방 공장, 신발 공장, 자동차 공장, 이 바꾸려면 허가가 안 날 수도 있고요. 난다 하더라도 전력, 기계 다 바꿔야 됩니다. 전환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럼 주거용은 전환이 쉽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만 탄력적이지만 상공업용은 전환이 어려워서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자, 시간을 충분히 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장기. 장기에는 그 기간 동안 대체제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 전환에 대체하기가 쉽다는 거죠. 수요가 탄력적이고. 시간 조금밖에 안 주면 대체제를 많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전환도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비탄력적인 겁니다. 자, 사치제. 여러분들 저랑 사치제의 의미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치제는 일단 고가, 저가. 이걸 사치제라 그래요.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재화가 아닐 때 사치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도요.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사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모나미 볼펜을 한 자루 가지고 있어요. 그게 20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200원짜리 볼펜은 비싸요, 싸요? 싸지. 근데 똑같은 색깔 볼펜을 갖다가요 10자루 가지고 있어요. 옆 사람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건 9자루는 사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비싸서 사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게 아닌데 가지고 있는 건 사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필수제도 그러면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저가품도 필수제 의미가 될 수가 있겠지만 꼭 필요하면 이건 필수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럼 갑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사치제는 수요량을 가격 올렸을 때 많이 줄일 수 있고 꼭 필요한 필수제는 많이 못 줄인다는 겁니다. 비탄력적이 되죠.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보고 있지 말고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요. 약간 감질만 날 때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고 머리를 써서 지금부터 맞춰보는 겁니다. 한 번도 안 틀리신 분들 머릿속에 장착되신 겁니다. 연습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할 수 있는 말은 탄력과 비탄력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혹 당황해가지고 OX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OX 문제 낸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뭐 말은 해야 되겠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랑 갑자기 눈이 마주치니까 X 막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말고 이제 탄력과 비탄력 주관식으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갑니다. 대체제가 적어요. 비탄력. 많으면 탄력. 주거용은요. 탄력. 상공업용은요. 비탄력이고 사치제는요. 탄력. 필수제는요. 비탄력이고 단기를 줘요. 비탄력이고 장기를 주면 탄력. 전환이 용이해요. 탄력. 전환이 곤란합니다. 비탄력. 대체제가 적네요. 비탄력. 대체제가 많아요.
탄력. 방금 한 번도 안 틀리신 분들은 머릿속에 장착이 된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한 번에 틀리신 분들은 다시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듣고 대답을 하는데 안 틀렸다는 말은 시험장에까지 갈 때 몇 번을 보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장착이 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미리 공부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해될 예정이니까. 장차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계속 이해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복습해야 될 것들은 수업 시간에 하니까 자꾸 틀려. 자꾸 이해가 안 돼. 그런 부분들만 모아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게 효율적인 공부예요. 맨날 아는 거 그런 거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 아까도 유량저량 이해했어. 근데 유량저량 중에 한 개 파트만 이해가 잠깐 안 됐어. 그럼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는 그것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아는 거 공부하지 말고. 아는 거는 그 다음 수업할 때 또 알게 된다니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우리 수업은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위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저랑 응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용. 자, 특정 기업의 총수익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총수익. 총수익 구하는 공식은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에요. 가격 곱하기 수요량 하기 싫으시면요. P 곱하기 Q 하셔도 돼요. PQ. 이걸 외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걸 외우는 거는 상당히 잘못된 공부 방법이에요. 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가니까 붕어빵 아저씨가 한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한테 가서 붕어빵 한 마리 물면서 물어봅니다. 춘대 장사 잘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붕어빵 한 마리가 지금 500원이거든요. 몇 개 파셨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저씨가 자네 지금 먹고 있는 것까지 합쳐서 100개 팔았다 오늘. 100개가 수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아저씨 손에 들려있는 돈은 얼마죠? 5만 원이죠. 5만 원. 이것도 어려우면 안 돼. 이것도 어려우면 내가 지금 뭐 374원에 67개 한 것도 아니고 500원에 100개니까 얼마? 5만 원. 그러니까 수익 구하는 공식은 당연히 판매 가격에다가 판매 수량 곱하면 수입이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근데 다음날 갔더니 아저씨가 이거 1,000원 올려버린 거예요. 붕어빵을. 그럼 이 아저씨 수입은 10만 원 되겠네? XXX. 뭐가 줄어? 양이 줄어. 맞죠? 그럼 가격 올린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반대로 다음날 갔더니 250원 떨어뜨렸어. 한 마리 250원 맞는 거예요. 그럼 이 아저씨 수입은 25,000원을 줄겠네? 아니에요. 뭐가 늘어요? 수량이 늘거든요. 그럼 가격 내린다고 무조건 손해보는 것도 아니네. 자, 그러면 기업에서 가격 정책을 펼 때는요, 반드시 뭐를 같이 봐야 되냐면 가격만 봐서는 안 되고요. 양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을 한 방에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맞죠? 그럼 그림 잘 보고 대답하세요. 탄력적일 때 가격 인상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시고요. 가격 인하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옆 사람 그 말 듣고 눈치챌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 생각만 하세요.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인상되면 어떻게 될지, 가격이 인하되면 어떻게 될지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셨습니까?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 가격 인상시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다 도망가버려요. 다 도망가버려요. 가격 조금 수익 좀 더 보자고요. 가격 좀 올렸다가 피 보는 거예요. 다 도망가버리니까. 수입이 줄어요, 오히려. 근데 탄력적일 때 가격을 인하면요. 엄청 살아옵니다. 엄청 살아옵니다. 박리담에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조금 내렸으니까 당장 이유는 줄지 몰라도 많이 팔아먹어서 수입이 증가될 수가 있다고요. 이럴 때는 가격을 많은 정책이 좋다? 인하시키는 정책이 좋다. 결론. 탄력적일 때는 가격 무슨 정책? 인하 정책이 수입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탄력적일 때 인하시켜볼게요. 인하. 시키면 많이 살아와요? 안 살아와요? 별 재미를 못 봅니다. 못 봐요. 오히려 수입이 감소한다고요. 근데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상하면 많이 살아와요. 가격 인상해도 잘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럼 이때는 오히려 인상하는 게 수입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필수재 같은 경우는 가격을 잘 안 떨어뜨려요. 휘발유나 쌀 같은 것들을. 왜냐하면 가격 내려봐야 별 재미를 못 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가격을 뭐해서 올려서 수입 증가를 시키고요. 사치재 같은 경우는 가격을 좀 많이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서 많이 살아오게끔 만들어서 수입을 증가시킵니다. 근데 사치재 중에서도 초호화 사치재가 있습니다. 명품 같은 것들. 또 그런 것들은 대체할 수 있는 놈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샤넬을 대체할 수 있는 놈이 없다고. 샤넬을. 나는 뭐 샤넬이든 상관이 없는데 여자분들은 또 샤넬 꼭 샤넬이어야 되는 게 있잖아. 그죠? 꼭 구찌이어야 되는 게 있잖아. 그런 놈들은 또 가격 올립니다. 왜냐면 대체재가 적어요. 그런 놈들은. 그러니까 딱 보고 대체재가 많고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놈들은 가격을 떨어뜨려서 많이 살아오게끔 만들어서 수입을 증가시키고요. 비탄력적이고 대체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놈들은 가격을 좀 올려서 수입 증가를 한다. 도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100%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영업 하실 분들이잖아요. 자영업. 앞으로 회사에 월급 받으실 분들이 아니잖아요. 자영업 하실 분들은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물건들이 가격이 수요가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를 제일 먼저 판단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가 정책을 펼 건지 저가 정책을 펼 건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 수업이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절대로 자영업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영업 하시면 안 되고 월급 받아야 돼요.
그럼 지금 자격증 따면 어떻게?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가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이렇게 월급을 많이 땡겨가지고 월급을 건당 많이 하지 말고 계약을 나는 월급을 받아야 된다. 그럼 묻겠지. 아니 건당 하는 게 이익인데 왜 월급을 받고자 하느냐. 나는 수의 탄력성과 기업의 충수비 관계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월급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자영업하면 큰일 나거든 그때는. 알겠죠? 이걸 이해해야지 내가 탄력인지 비탄력인지 판단해서. 그죠? 가격을 인상할지 인하할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단위 탄력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단위 탄력적인 경우. 단위 탄력적인 경우는 탄력성의 값이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그럼 대답하시죠. 가격 10% 올리면 수량은 몇 프로 줄어요? 10% 줄어요. 그래서 1이 나오지. 가격 10% 내리면 수량은 10% 늘어요. 맞아요? 그럼 이때는 가격 변화시킨 폭만큼만 수량이 변했네. 그래서 수입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 불변. 자, 그러면 대답 한번 해보세요. 탄력적일 때 가격 뭐 해라? 인하해라. 그래야지 수입 증가에 도움이 된다. 비탄력적일 때 가격 뭐 해라? 인상해라. 그래야지 수입 증가에 도움이 된다. 단위 탄력적일 때는 굳이 별다른 가격 정책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총수입이 많으니까 불변이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예. 여기까지가 수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마치는 건 아니고요. 예.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오늘 경기 변동까지 나갈 거예요. 우리 진도는 괴로운 시간에는 앞으로 이렇게 하시죠. 웬만하면 제가 2시 전에 마쳐 드리기는 할 건데 간혹 2시가 좀 넘어가더라도요. 너무 이렇게 수업 시간에 너무 화내거나 수업 시간에 화를 내면 내가 지금 당황을 해가지고 수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너무 늦다 싶으시면 집에 가서 동영상을 좀 보충하시고 그만큼 보충하시고 집에 그냥 가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야 제 눈에 안 보여야 되는데 막 화를 내면서 끝까지 앉아 있어요. 근데 불안해서 수업을 못 하겠어요. 진짜 불안해요. 수험생들이 막 화를 내면 근데 불안 수업 못 하겠어요. 어떻게 화를 낸지 알아요? 막 저를 보면서요. 휴대폰을 자꾸 쳐다보는 거지 막. 보라는 거지. 네가 지금 몇 시까지 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지 막. 불안해서 수업을 못 하겠어요. 그럴 때는 너무 늦고 갔다 싶으시면 좀 집에 가셔도 돼요. 가셔도 되고 우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수업 좀 합시다. 알겠죠? 불안해요. 막 인상 막 쓰면서 막 시계를 나한테 보여주는 거지 막. 지금 몇 시냐고. 불안해요. 자, 보시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 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입니다. 질문. 자, 가격이 상승합니다. 공급량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다. 왜 증가하죠? 공급 법칙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왜? 수요 법칙이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되죠? 증가되죠. 왜? 공급 법칙이니까. 법칙을 모르고는 어떤 수업도 수요 공급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가격 올리면 공급 증가한다고요? 많이 증가되는 경우 있겠네. 조금만 증가되는 경우도 있겠네. 한 개도 안 증가되는 경우도 있나?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반응이 많이 왔네. 공급이 탄력적이다. 두 번째는 반응이 적게 왔네.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세 번째는 공급이 전혀 없네.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제 우리 이거 이렇게 할 거예요. 따라하세요. 물, 단, 장, 물단장. 물단장 뭔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아까 아니죠. 지난주에 부증성 때문에 토지 공급은 40개에서 고정되어 있다. 그걸 그래프에 그려볼게요, 이제. 예전에는 그냥 받는 건데,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토지 공급량 10개 있고, 20개 있고, 30개 있고, 40개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얘는 가격이 100원이고, 200원이고, 300원이고, 400원이고, 막 그래요. 그럼 질문을 막 제가 해볼 테니까 막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격 100원일 때 우리 국토 몇 개? 40개. 200원일 때 국토 몇 개? 40개. 300원일 때 40개. 400원일 때 40개. 뭐를 변화시켜도? 공급은 한 개도 증가될 수가 없다. 연결하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물리적 공급곡선입니다. 무슨 공급곡선이요? 물리적 공급곡선. 물리적 공급곡선은 어떤 모양이고요? 수직이고요. 탄력성으로 얘기해보세요. 이제 이걸 갖다가 완전 비탄력. 아까는 우리 그냥 야매로 외웠잖아. 이제는 이게 왜 완전 비탄력인지 알게 됩니다.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는 거죠. 이번에는 일반적인 공급곡선은 그럼 수직이에요?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그럼 질문. 이거 우상향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우상향 맞아요? 안 맞아요? 차이점은 뭐밖에 없어요? 기울기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는 탄력이라고 할게요. 왜? 완만하니까. 왜 비탄력이라고 할게요? 왜? 가파르고 급하니까. 맞아요? 그럼 질문. 공급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간이거든요. 야, 너 공급해. 그리고 시간 충분히 줬어요. 장기예요. 공급 잘 돼요? 안 돼요?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겠네. 조금밖에 안 줬어요. 단계예요. 공급. 비탄력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물, 단, 장. 공급의 탄력성은 이게 시험의 80%예요. 세 글자만 외워놓으면 80%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세 글자만 외워서는 안 되고 따라하시죠. 물, 단, 장. 그래서 집에 가시는 길에
집에 가서 해야 될 게 엄청 많죠? 지금 오늘 집에 가서 해야 될 게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집에 가서 해야 될 게. 집에 가시는 길에. 물단장, 물단장, 물단장. 100번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물단장, 물단장, 물단장. 이게 물, 요게 단, 요게 장입니다. 이거는 꼭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단장, 물단장, 물단장 그러시면 안 돼요. 물단장, 물단장, 물단장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단장, 물단장, 물단장이 아니고 물단장, 물단장, 물단장이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렴풋이 보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집에 가서 물단장, 물단장, 물단장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나는 결혼생 하란 대로 했는데 왜 장렬히 자꾸 전사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리적 궁극곡선이고요. 단기 궁극곡선이고요. 장기 궁극곡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라 하면요. 물건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이에요. 자, 물건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좀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건에 걸리는 기간이 짧은 경우는요. 공급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에요. 근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놈도 있잖아요. 공급이 잘 안 돼요. 비탄력적이에요. 제가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신규 부동산과 오래된 부동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부동산이라는 것은 중고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신규 부동산은 착공해서 원고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거 맞습니까? 소요되는 게 기네? 공급 잘 되면 안 돼? 안 돼. 공급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중고주택은 오전에 한 놈 이사 보내면 만들 수 있어요.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요. 공급이 탄력적이라고요. 그럼 이거랑 이거랑 뭐랑 구분하셔야 되냐면, 자, 우리 그냥 장기가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탄력. 그냥 심해서 생으로 단기가 나왔어요. 그럼 비탄력. 물 단장이니까. 됐어요? 근데 꼭 말해줘요. 꼭 소요란 말해줘요. 소요. 자, 물건 만드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공급은 비탄력이고, 물건 만드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면 공급은 탄력이. 이건 장단기가 아니에요. 그 물건 만들기가 쉬우냐 어려우냐를 따지는 거예요. 새우깡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아파트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그럼 새우깡은 하루에 몇천 박스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니까 공급은 탄력적이 돼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요되는 기간이 기네. 공급은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오늘은 수요 공급 이론까지 할게요. 원래 경기 변동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별다른 언급이 없어서 다음 주에 2시 조금 넘어서 또 수업을 할게요. 그러면 저기 보강을 안 해도 돼요. 보강을. 일요일날 나오고 싶어요? 나도 나오기 싫어요. 나도. 나도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지. 그러니까 3, 4월 달에 가면 일요일 나와서 보강도 하고 그때는 뭐 미친 듯이 공부도 한번 해보고 하는데 1월 달, 2월 달부터 너무 학을 띄고 진을 빼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수업을 조금 더 해서 일요일 날은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죠? 예. 그 사실 저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막 저한테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일요일 안 나오게 드리려고 수업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해보면 이렇게 막 뒤에 가서 서둘러 마치는 거. 이게 난 정말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뒤에 가서 막 그 시간 없고 빨리 진도를 빼야 되고 하니까 막 서둘러 막 마치는 거. 차라리 시간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지금 한 10분 20분 정도 수업을 대놓으면요. 나중에 여유롭게 수업을 끝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더 좋잖아요. 마무리가 중요하니까. 사람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조금 더 합시다. 그래서 결혼 수업 시간 할 때는 집에서 애들이 몇 시에 오는데 그러면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원래 정규 수업 시간은 2시지만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혹시 결혼 수업 하실 때는 1월달, 2월달 결혼 수업에서는 너무 배가 고플 예정이실 분들은 중간에 간식 같은 거 준비를 하셨다가 한 12시 되면 일단 또 당 떨어지고 이러면 떨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분들은 좀 섭취를 해 놓으셔서 허기만 좀 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점심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뭐 삼겹살을 싸운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상추를 싸운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한 10분 정도 그때 약간 허기만 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드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좀 오래 버틸 수 있겠죠. 원래 공부라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고픈 일이에요. 이게 배고픈 일이에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137쪽. 먼저 1번에 탄력성의 개념 해서 가로 2번에 공식 있습니까? 그 체크하세요. 가로 2번에 공식. 그리고 2번 제목 보니까 수요의 가계 탄력성 있습니까? 제일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좀 체크할래요. 동그라미 1번. 최초값 기준시라는 표현이 있나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이 이제 뭔지 알겠죠? 예, 한자 넘기십니다. 넘기시면 오타가 하나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중감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간이에요. 중간.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점.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요. 중감점이 아니라 중간점. 그리고 여러분들 분자의 분모에 지금 나누기 2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없애버리세요. 이렇게.
완전히 안 보이게 없애지는 마시고요. 이게 우리가 없앴다라는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매직 같은 걸 없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없애가지고. 그거 빼고 읽으세요. 시작.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문제 사례 연습 있습니까? 그거 체크. 제일 밑에 있는 길잡이 문제 2번 있습니까? 그것도 체크. 집에 가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풀어드렸어요, 이거요. 예.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가운데 딱 표가 나옵니까? 그걸 좀 체크하시고요. 가운데 있는 표를 체크하시고. 탄력성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5개.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저는 탄력성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제일 끝에 있는 기울기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할게요. 탄력적 기울기. 완경사. 비탄력 기울기. 급경사. 단위 탄력적 기울기. 직각쌍곡선. 완전 탄력 기울기. 수평. 완전 비탄력 기울기. 수직.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한 장 넘기십니다. 넘기시면 가로 4번 좀 체크할게요. 제목.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대답하시죠. 총수입 권한 공식은 PQ, 뭐 곱하기, 가격 곱하기 수요량. 내려오셔서 동그라미 1번으로 갈게요. 1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한 경우? 탄력적인 경우. 거기 디귿에 체크 한번 해볼래요? 디귿. 제가 읽을게요.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만.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공급자는 가격을 많은 게 인하시키는 게 저가 정책이 수입 증대에 유리하다. 많이 사러 오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예. 오른쪽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요. 역시 동그라미 디귿만 체크하시고 디귿을 제가 읽어볼게요. 수요가 뭐일 때는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자는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이 총수입 증대에 유리하다. 고가전략 유리하다고 되어 있네요. 예. 동그라미 제일 밑에 3번도 좀 체크하세요. 3번.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체크하셨으면 수요 탄력성이 어떤 경우? 단위 탄력적인 경우는 끝에 제 결론만 기억할게요. 가격 인하시키나 인상시키나 총수입은 불변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되셨나요? 예. 한 장 넘길게요. 넘기셔서 가로 5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제목에 체킹하시고요. 제일 밑에 표 보입니까? 표? 그거 체크해 놓으세요. 아까 우리 대체제 많으면 탄력, 적으면 비탄력 그런 거 했잖아요. 그 얘기고요. 오른쪽 표시로 가시면 3번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소득이란 제목에 동그라미 하세요. 하셨어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묶으세요. 그런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득의 정혈주. 그 얘기예요. 소득의 정혈주. 되셨나요? 한 장 또 넘깁니다. 4번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란 말이 있습니까? 걔는 교차라는 제목에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얘는 반드시 공식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공식. 무엇의 가격 변화율 분해? X제의 가격 변화율 분해? Y제의 수요량의 변화율 하는 거 나옵니까? 내려오셔서 1번, 2번, 3번을 묶으세요. 대보독입니다. 대보독. 한 장 더 넘길게요. 한 장 더 넘겨서 5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하는 거 있습니까? 예,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가로 4번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147쪽이에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하고 묶어놓으세요. 그리고 1번 읽어볼게요. 당기는 공급, 비탄력, 급경사죠. 정기는 탄력, 완경사입니다. 그런데 2번 잘 보세요. 생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 나왔네. 소요. 되는 제품일수록 공급은 비탄력이고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제품일수록 공급이 탄력이다. 이 말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가 수요 공급 이론이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자료 꺼내보시고요. 다 풀어드리진 않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풀어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 문제들만 모아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으신 자료 1번 수요 공급의 개념,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에 동그라미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7번. 찾으셨나요? 네, 읽어볼게요. 아파트 가격에 대한 기대의 변화는 그랬습니다. 기대.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고 곡선상의 점이동 나타난다. OX. OX. X입니다. 예, 가격이 아니고 기대. 기대는 예상이고요. 얘는 수요의 변화예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조심하시고 14번으로 갑니다. 해당 지역과 어디에 있는 대체관계에 있는 주거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면 아파트 수요는 감소한다 그랬는데 저를 보고 대답 좀 주세요. 내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면 수요는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하겠지. 거기 누가 살겠어? 근데 대체관계에 있는 주거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면 그 지역 수요는 뭐하고? 감소하고 반대로 내 지역 수요는 증가. 이거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고요. 사촌이 망해야 배가 안 아픈 거예요. 그쪽이 쓰레기 소각장 설치되면 나는 좋은 거예요. 수요가 증가되는 겁니다. 알겠죠? X입니다. 하셨어요? 19번으로 갑니다. 19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제인 오피스텔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무슨 제라 그랬어요 지금? 대체제. 아파트 가격이 많다고요? 상승. 이 문제는 2단계를 거쳐야 돼요. 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뭐를 안 사고? 아파트 안 사고 오피스텔 사겠지.
그렇잖아요. 오피스텔 수요가 뭐 할 거야? 증가할 거야. 오피스텔 수요 증가되면 오피스텔 가격은 상승하겠지. 그래서 오피스텔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아파트 가격 오르면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된다. 그게 생략되는 거예요.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되면 오피스텔 가격은 상승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2번으로 내려오세요. 균형의 결정과 균형의 이동, 탄력성 있습니까? 거기 동그라미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3번에 가니까 균형 상태인 시작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그런 말이 있죠. 아, 좋은 문제예요. 절 보세요. 여러분들, 건축 자재값이 오르면 뭐가 어떻게 변해요? 공급이 증가한다. 자재값은 수요는 관계없잖아. 공급이 증가하잖아. 자, 그러면 절 보고 대답해 주세요. 공급이 증가되면 어떻게 돼요? 요래. 가격, 하락, 양, 증가. 다시, 양, 증가. 근데 보니까,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라고 돼 있네. 양이 말 건데, 증가할 건데. 뒤에 가격 하락은 맞아요? 근데 양이 증가된다고 해야 됩니다. 아, 문제, 좋은 문제네요. 밑에 5번하고 6번하고 한번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100%입니다, 100%. 저는 5번, 6번이 최근에 시험에 안 나온 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5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 절 보시고요. 완전 탄력. 한번 해봐요. 말하세요. 근데 보니까 가격이 상승한다고 돼 있네. 상승할 수가 없는 거거든. 얘는 X입니다. 맞아요? 6번 갑니다. 6번 참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완전 비탄력이잖아요. 뭐 불변? 양 불변. 근데 끝에 보니까 양이 변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문은 X예요. 그런데도 양이 변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도 X예요. 왜냐하면 뭐가 증가했대요? 수요가 증가했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고 라고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양 불변은 맞았는데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하고 양 불변한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좋은 문제예요. 한 장 넘기십니다. 넘기시면 1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답하시죠? 탄력적이죠? 탄력적이면 그때 옆에 보니까 가격은 뭐였대요? 상승했대요. 임대료 상승하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 수요비 많다. 감소. 오케이. 오가 됩니다. 풀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어야 된다고요. 17번. 생산에 나왔네요. 나왔어. 소요. 자, 물건 만드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대요. 그럼 물건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공급은 더 비탄력적이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X입니다. X. 됐습니까? 예. 나머지는 답이 다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경기 변동 문제는 제일 밑에 경기 변동 문제는 11번 좀 체크하시고요. 11번, 13번 좀 체크하시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수업 듣고 풀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문제들 중에서도 제가 지금 풀어드렸던 문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체크하는 문제들은 한 번 더 눈길을 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경기변동 마무리 짓고 부동산 시장론으로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